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시간 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올림푸스 12신에 대한 내용인데, 올림푸스 신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1세대 신, 즉 제우스와 제우스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고, 2세대 신은 주로 제우스의 자손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1세대 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에 해당이 되고, 2세대 신은 이제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요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오니소스와 그 이하에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세대 신들을 보면 제우스와 이 여신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 2세대 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디오니소스만이 한 제우스와 여인 사이에 태어난 신인데 올림푸스 12신으로 됐죠. 원래 이제 세멜레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카드모스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카드모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고요. 근데 세멜레가 밤마다 제우스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실을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헤라는 이 바람 피우는 제우스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는 못하고 그 상대편인 여신이나 혹은 여인에게 복수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헤라가 이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에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멜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우스 신을 매일 밤 만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우스를 본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멜레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우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혹시 괴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베로에로 변한 헤라가 이야기를 하죠. 세멜레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제우스가 나타났죠. 그러자 이 세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원이냐 하니까 이 세멜레가 그러면은 이야기할 테니까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스틱스 강은 이제 죽음의 강인데 그 강에 맹세를 하면 어떤 신도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제우스는 얼떨결에 이제 스틱스 강에다가 맹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멜레가 제우스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신을 직접 신의 그 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아차 이건 또 헤라의 문관이다 알면서도 스틱스강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을 보여주자 이 제우스의 그 뜨거운 열이 이 세멜레를 죽게 만들죠. 근데 이 세멜레의 뱃속에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 디오니소스를 놓고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헤라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에게 시켜서 이 먼 곳으로 디오니소스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곳이 이 니사라고 해서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지역에 해당되는 그 땅에 니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징성에서 보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도주잖아요, 와인. 그래서 와인이 이 동네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그리스로 전해졌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니사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인들이 마이나데스라는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여인인데 집안에서 속박을 받던 여인들이 술을 마시고 이 디오니소스를 쫓아가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자유로운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술을 마셨을 때 광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이나데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의 madness, 미치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디오니소스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실레노스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에 배불뚝이 아저씨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끔 말썽을 피우죠. 실레노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레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디오니소스 술의 신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맨날 고주망태가 돼서 어디 가서 쓰러져 자고 하는 게 일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지금의 터키 땅, 마우스가 예. 지금의 터키 땅 이제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실레노스라는 사람이 이 프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프리기아의 왕이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죠. 마이다스가 술에 취한 실레노스를 구해주죠. 그래서 잘 돌보고 있는데 스승이 또 어디 가서 술 취해서 쓰러져 있나라고 해서 디오니소스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마이다스가 이제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마이다스를 칭찬을 합니다. 우리 스승을 잘 구해줬다고 해서. 그래서 마이다스에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물어봅니다. 우리 스승을 구해줬으니까 내가 무슨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이다스가 혹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만지는 것마다 전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마이다스는 큰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전부 황금으로 변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사랑스러운 공주가 아빠하고 쫓아왔는데 마이다스가 만진 순간 그 사랑하는 공주마저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딸이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다스가 거기서 후회를 하고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욕심이 과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황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전부 버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줬고 모든 게 원상태로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식 투자라든지 뭐 할 때 마이다스 손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다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오니소스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야기가 서두가 긴데 좀 잘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크레타 섬에 왕위 쟁탈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력이 약했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뭐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 후에 모든 정성을 바쳐서 포세이돈 신을 모시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노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미노스는 왕이 되자마자 그 포세이돈에 대한 그 맹세를 잊어버렸고 포세이돈은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냐면 이 아주 잘생긴 숫소를 이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미노스 왕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숫소를 왕의 부인인 왕비인 파시파에가 숫소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매일 밤 이 숫소하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꿈과 그런 욕정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인 다이달루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다이달루스가 이 암소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시페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숫소와 교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폼페이라는 그 무너진 화산재 덮인 도시에 있는 벽화고요. 이거는 이제 근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괴물이 이 미노타우스. 미노라는 말은 이제 미노스라는 말이고 타우루스라는 말은 이제 황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노스의 황소라고 해서 근데 상반신은 소고 하반신은 사람인 그런 이제 괴물이 태어난 거죠. 근데 얘 이제 습성이 되게 독특해서 식습관이 독특해서 꼭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노스 왕 입장에서 얘를 가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궁 보여드렸던 이게 크노소스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이제 미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레비린트라고 그러죠. 그게 가둬놓고 키웁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젊은 남녀를 이제 먹이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제 원성이 자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아테네에 있는 왕이 아이게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희 나라 젊은이들을 바쳐라 해서 매년 7명의 남자와 7명의 젊은 여자를 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줍니다.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무리 약소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왕자가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인 아이게우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먹잇감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가서 반드시 미노타우스를 죽여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크노소스 섬으로 가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중에 대사를 마치고 나서 이 낙소스 섬으로 와서 해프닝이 이제 디오니소스하고 연관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크노소스 성 그 궁전에 살고 있는 그 미노타우스는 워낙에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테세우스가 함부로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고 또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이 미궁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잘생긴 이 용사인 테세우스를 본 사람이 아리아드네라는 이 미노스 왕의 딸입니다. 딸이 이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왕자님 대신 뭐 데려가서 먹일로 삼키지 말고 나하고 결혼하고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테세우스는 이 자기의 그 명예를 걸고 꼭 이 일을 완수해야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가면 분명히 죽을 게 뻔하죠. 미노타우스를 이기기도 어렵지만 또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줍니다. 그래서 실을 주어서 이 미노타우스를 물리친 다음에는 이 실을 따라서 다시 돌아 나오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손에는 이제 실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죠. 여기에 이제 좀 습작입니다만은 사파입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잡아먹었던 해골과 뼈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테세우스가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을 이제 따라서 미궁을 빠져나왔고 이제 아리아드네는 어떻게 했어요? 테세우스는 이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리아드네는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이제 크노소스 섬에서 직접 이제 아테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낙소스 섬으로 이제 가다가 중간에 들릅니다. 그래서 낙소스 섬에 가다 들렀는데 거기에 마침 이 디오니소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디오니소스가 거기 있었는데 이 아리아드네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마취를 걸고 나서 이 테세우스 혼자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리아드네하고 사랑을 나눠서 나중에 별을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술 취한 아저씨 하나 보입니까? 이 사람이 그럼 누구겠어요?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입니다.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것은 포도넝쿨이라든지 혹은 표범 이런 것이 이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거가 되죠. 이 별이 보입니까?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별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낙소스 섬에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아리아드네를 남기고 이제 테세우스 혼자 이제 돌아갑니다. 아테네로. 근데 원래 그 작전이 성공을 하면 백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흑기를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이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이 낙소스 섬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슬픔에 빠지는 바람에 이 기를 바꾸는 걸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기가 배에 달리는 거 보고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면 뭐 하겠느냐 해서 이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이름을 에게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게우스라는 데서 에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땅과 그리스 사이에 있는 땅,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 게 이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숭배는 굉장히 역사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남성 본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의 속박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죠. 그리고 뭐 애를 키운다든지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꼼짝 못하던 시대였는데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디오니소스를 이제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일부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종의 디오니소스라는 어떤 상징적인 술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존의 생활에서 어떤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이제 연극의 신이기도 한데 이제 코모스라는 말에서 코메디라는 말이 나왔고
트라고스라는 말에서 이제 트라제디 비극이라는 말이 나왔죠. 디오니소스는 희극과 비극의 이제 비극을 상징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밑에 보면은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BC 한 6세기 전에 6세기경 만들었던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프로디테는 너무 물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